는 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말로 답답했어.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28일에 재표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만 신경 쓰고 있는데 89명 중에는 혹시 이탈표는 안 나오겠죠? 죽여? 아니, 나오면 안 되죠. 죽여버려요?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무기명 투표니까. 아니, 이게 또 혹시라도 저쪽에서 공작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저쪽 하죠. 보면 뭐 전화하고 막 얘기하겠죠. 네, 친한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불안 심리들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저는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고 거부권도 행사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또 그다음에 민주당이 뭘 걸고 선거운동했습니까? 이채 양명주 걸고 선거운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국회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안 되겠다, 무서워, 겁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처럼 가야죠, 저쪽으로. 맞아요. 남지 마라, 그냥 가라. 배미 러브님이 제가 89명이 중에 이탈표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 89명은 22대입니다. 이번 제의는 21대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댓글 다셨거든요. 예,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89명은 21대에도 있고 22대에도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89명은 초선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 89명은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게 제 얘기 잘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제 말이 맞다고요.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그 이제 선출 과정에서 89대 80이 나왔으니까 이제 89명이 어떻게 하겠느냐도 있고 21대에는 또 공천을 받지 못하고 아예 낙선한 사람도 있고 공천에 탈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비상인데 출석을 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출석을 하면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결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단속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민심으로 보여준 수밖에 없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석수보다 적게 가결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때는 뭐 이게 지금 이제 탈당이나 이런 분위기하고 완전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분위기로는 단속하면서 확실하게 무릎-빗어서 28일 날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록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오버한다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앞장서가지고 탄핵열차 시동 걸렸다 이런 얘기 지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시동이 걸렸으니까요. 진짜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걸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을 하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소위 공직기강 비서관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직권을 갖다 남용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뭐 이외에도 제가 볼 때 뭐 저희 대통령 부임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탄핵 사유예요. 탄핵 사유인데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 동의를 좀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탄핵 절차는 이미 시동이 걸린 거죠. 가고 있는 거죠. 일단 25일 날 다 올라오시잖아요. KTX로. 그게 탄핵 절차잖아요. 뭐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특검만 통과시키라고 올라오시겠습니까? 특검 하나 때문에 특검 플러스 탄핵을 시켜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으시면 이미 전국적으로 25일 날 KTX는 탄핵 열차로 다 바뀌게 돼서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무슨 뭐 그 정청래 의원을 같은 어떤 그런 발언들 자체가 그분들한테만 그분 한 명만 나오면 안 돼요.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위법 행위가 있다면 탄핵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 대통령이 탄핵할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 무슨 뭐 국가전복 세력이니 좌빨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이제 민주공화국에 있는 시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특히 그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들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탄핵 얘기한다고 국정이 흔들립니까? 오히려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길에 같이 가야 된다. 탄핵 당할 거 탄핵 당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갖다 냅둡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장외 집회 열리는 그날 2+2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2+2 국민의힘 지도부랑 그 회동을 한답니다.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또 왜 하필이면 그날? 왜 하필 그날은 그런 걸 해야 되죠? 전 대표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또 이러면 또 이제 또 막 이거 원내대표까지 뭐 디스하는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면 계속 협치 여지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중도층 또는 예를 들면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민주당도 협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지들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좀 의정 국회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협치할 수 있는 대상이 협치의 여지를 준다면은 저는 그런 여지 속에서의 협상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늘 뭐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협치,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대화를 통해서. 근데 대화가 됩니까? 192대 108로 저도 네. 저모양 저꼴로 국정 방향이 옳다고 얘기하고 검찰 인사 자기 마음대로 하고 민정수석실 둬가지고 다시 또 옥죄이고 있고 거부권 그냥 바로 행사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에 대한 거잖아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점 수사를 해봐야 됐었더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협치가 가능한가? 전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여론과 민심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 손 들고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참 좋아했던 단어가 참 싫어진 게 두 개가 있는데 역풍이라는 말하고 협치라는 말이 진짜 싫어진 거예요. 역풍 뭐만 하면 역풍 뭐 우려된다 그딴 말 하는 거 진짜 너무 비겁해 보이고 협치가 정말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죠. 맨날 거기 숨어버리니까 너무 싫은 말이 돼버렸어요. 어때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상황에서 협치 뭐 이렇게 내세워서 가는 거 시기가 적절하지도 않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 좀 봐야 하는데 지금의 국면은 협치나 그리고 정치의 복원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네. 형식적으로 원내대표회담에서 원구성 협의를 이제 하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결국 탄핵 열차에 올라탄 이상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또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좀 만나자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실제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 28일날 한번 통과시켜 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여야 대표가 만나도 되는데 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라도 제대로 끝내고 갑시다라는 제안이지만 그게 저는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50%는 안 받을 줄 알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명분을 더 쌓자. 네. 이제 이런 것들로 두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협치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실질로는 전면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일종의 요소다,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영상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집 영사도 끝나고 나서 영상 틀어드릴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서 저희를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